이건 쌤의 오해지 맞지? 승민이 얼마나 착실한데 맞지? 맞지? 그런 편이지. 근데 그 순위를 한 명 더 늘었다 하지 않았지? 아니? 아니. 그 지민이가 그만둔 거 말고 나는 모르겠네. 선생님 이제 문의를 했었다는 얘기 나도 듣긴 했었어. 그래 잘 했어야지. 얘는 좀 더 잘했어야지. 쌤이 생각해봐. 지금 신일 그 뭐지? 학습지도 다 따로 해주지. 응? 그 선택 과목도 다 따로 해주지 맞지? 좀 잘해줘.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 너희 학년은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해지긴 하거든 사실은. 알고 있지? 응? 그래? 상대평가니까. 확통은 원래 상대평가긴 했는데 그리고 신일은 거의 강제였거든. 너희 신일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좀 중요하긴 했었어. 근데 학원들에서 이제 확통을 잘 안 해주는 학원들이 많아. 왜냐면은 한 몇 년 확통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 시기가 있었거든 이과한테. 그래서 약간 문과 과목이라는 쪼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확통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제 수학 이제 학원에 좀 퍼졌지. 자 일단 해봅시다. 그거 무관하게. 쌤이 이제 열심히 한 땀 한 땀 손으로 쓴 건데 타이핑이 빠를지 손이 쓰는 게 빠를지 이제 궁금했는데 사실 둘 다 느리더라고. 왜냐면 이제 손으로 쓰는 건 내가 원하고 싶은데 쓰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이제 속도가 느리고 이제 그 뭐지 글로 쓰는 건 타이핑이 훨씬 빠르잖아, 맞지? 타이핑이 훨씬 빠른데 문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내용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훨씬 불편하더라고. 그림도 그렇고. 그런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할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과목을 공부할 거잖아. 확률과 통계. 단원이 이제 1단원이 순열 조합이고 순열과 조합이고 2단원이 확률이고. 근데 이거 응? 어쩐지 구독자 했더니 두 개야? 네 하나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 두 개 봐. 네. 자, 이따가 듣자. 그렇지? 어쨌든 봅시다. 저렇게 단원이 3개가 주어졌는데 쌤이 단원명을 쓴 이유는 왜 이렇게 이상해? 고1 때도 이 단원이 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순열과 원래 크게 한 단원인데 걔를 반띵해서 반은 1학년 때, 반은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확통 과목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 1학년 때 걸 다 알아야 돼. 일단 그게 이슈고. 두 번째 2단원이 뭐지? 확률이잖아. 확률을 어떻게 구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럼 경우의 수 계산이 저기 여기 것만 나올까? 아니면 그 뒤에 것도 나올까? 그 전에 것도 나올까? 전에 것도 다 나오겠지. 사실 그 너희 교란 순열의 수 이런 거 기억해? 그것도 나와. 오, 곤란하지 맞지? 생각보다 짜잘하게 나와. 현우는 여기 웬일 망했네? 당연히 다 가르쳐 줄 거야. 당연히 다 가르쳐 주겠지. 에이, 쌤이 너희들을 사실 현우는 조금 믿긴 하지만 시험 가서를 보면 어쨌든 사실 근데 믿는 건 맞는데 그하고 별개로 까먹는 건 사실 자연의 이치야. 맞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다 해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순열과 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정리하고 교란 순열의 수는 기본은 아니거든. 정말 구석탱이 처박힌 사이드한 개념이잖아, 맞지? 그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유형 문제 풀이 하나 나오면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그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용어부터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왜냐하면 확통이 우리가 1학년 때는 약간 러프하게 배우거든. 뭐가 문제인지 알아?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실 집합을 배우고 배워야 돼. 근데 순서가 뭐가 먼저 있어? 경우의 수가 먼저 있잖아, 그렇지? 논리가 약간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할 거고 쌤이 이야기한 거기 첫 페이지 적어놓은 용어들 있잖아. 요거는 한 3분의 1 정도는 1학년 교과서에도 있어.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여기 나와.
4개 나와. 근데 사실 저기서 할 이유가 쌤이 봤을 때 크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1단원에서 보통 같이 설명하고 시작하는 편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어차피 배울 거 그냥 조금 빨리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용어는 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 이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들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시행이라는 거거든. 뭐 한 번에 시행해서 뭐 이런 말 나오잖아, 맞지? 시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일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 전에 첫 번째 던질 때나 두 번째 던질 때나 세 번째 던질 때나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연속으로 1, 3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온다. 맞지? 나오는 확률이 실제로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만 영향을 받는 거야 사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오케이. 자, 여튼 그다음에 그게 시행이고 두 번째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을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치게 되면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이제 그 주사위의 이제 윗면에 나온 눈의 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에서 6까지의 자연수가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때 표본관이 영어로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니셜 중에 하나를 따서 S라고 쓰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쓴 기호를 보니까 표본관은 뭐로 표현되는 것 같아 주로? 집. 오, 물증이. 자, 집합으로 표현돼. 괜찮지?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건이 뭔데? 사건은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 홀수가 나오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지.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A는 뭐야? 어떻게 표현해? A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 일종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저거 외에 또 다른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이 사건이랑 이 집합이라는 친구랑 같으냐라고 물으면 이래. 저 기호 보통 언제 써? 언제 써? 변호야? 대충 같다. 대충 같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를 3.14라고 쓸 때 이제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지? 이때 대충 같다는 얘기야. 거의 같다는 얘기야. 거의 같다는 얘기잖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저것도 마찬가지. 사건과 집합은 거의 같다. 근데 현호가 성격이 나쁜가 봐. 성격이 나쁘면 이제 왜 그러잖아. 우리 컵에 물이 이제 반 남았을 때 뭐 반이나 남았다고 할 수 있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 있잖아. 현호는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성격이네. 욕심 많군요. 너 반이나야 반밖에야? 반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오, 목이 엄청 많으면 반밖에 뭐였지? 얘는 반밖에야 반이나야?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지?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단어는 순열고 작은 경우의 수 단원이잖아, 맞지? 그러면 같다가 기본이야. 근데 이 단원에서는 다르다를 섬세하게 다루면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웨이티드라는 개념을 할 거거든. 가중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릴 때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한 이슈를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안 쓰이는데 딱 결정적일 때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 때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갈리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경우수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때는 그냥 같다. 경우수에서. 자, 그다음 네 번째. 경우수라는 건 뭔데? 경우수라는 건 N 사건이야.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원래 경우의 수의 정의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이 뭐랑 같다고? 집합이랑 같다고. 근원 사건을 쌤이 안 했군요. 이거 드래그에서 이렇게 내리고 싶다. 이렇게 드래그에서 내리고 싶다. 여기서 편의상 근원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원 사건은 뭐냐면 사실 이제 아까 사건이랑 집합이랑 거의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 거의 같다의 핵심적인 요소가 근원 사건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근원 사건은 이 표본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짜리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근원이 되는 뭐 이런 의미겠지 뭐.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내가 시행을 한번 하잖아, 맞지? 그때 사건 A의 원소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게 될 겁니다. 7번째가 이제 집합의 용어들인데 거기 보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전사건, 그리고 배반사건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합사건은 뭐겠어? 합집합. 그러면 여사건은 여집합, 전사건은 전치집합, 곱사건은 뭐지? 그러면 안 한 거. 교집합이야.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불러. 이렇게 사실 영어로는 똑같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대부분이 어디를 거쳐가는지 알아? 일본이에요. 한국이 서양 문물을 초창기에 받아들일 때 1900년대 이때잖아. 1800년대 후반. 이때 전부 다 일본을 찍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다 일본 용어를 처음에 세팅할 때 쓰게 된 거야.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승. 그렇지. 남아 있어. 이렇게. 자, 그다음 배반 사건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둘 다 디스조인트거든. 얘는 서로소야. 서로소가 뭐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걸 이제 어쨌든 근데 지금도 계속 써. 아직 안 바꿨어. 누가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안 바꿨어. 그래서 지금도 배반 사건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 뭐 옆에 뭐라고 써놨지? 차집합. 우리 이 그 뭐지 경우의수에서는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거든. 아예 빼기 자체를 안 쓴단 말이야. 근데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의 일부니까 집합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러프하게 생각해도 할 수 있습니다. 드물간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벤다이어 다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 특히 경우의수는 집합이랑 어떻다고 봐도 괜찮다고. 경우의수 사건의 집합은 어떻다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집합에서 우리가 쓰는 도구들 있지. 다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근본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수 셀 때 제일 위험한 게 중복 없이 빠짐없이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빠짐없이야. 이거는 대책이 없어. 그냥 모든 케이스를 이제 체크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놓치면 그냥 땡이야. 오케이. 네, 중복 없이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쳐내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 중복 없이를 처리하는 키워드가 바로 뺄셈과 이제 나눗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턴입니다. 이제 두 번째 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턴은 이제 합의 법칙. 사실 우리가 이제 경우수를 잘 푸는 건 결국 사칙 연산을 얼마나 잘 하는지하고 관련이 있어. 사칙 연산이 뭐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잖아, 맞지? 우리 더하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름이 있어?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이 있어. 곱에 대해서 뭐가 있어? 곱의 법칙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뺄셈과 나눗셈이 덜 중요하냐? 그건 맞아. 근데 덜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야. 상대적으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워낙 중요해서 그런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이물이셨어요. 수민이 살아있어? 어제 수업 때 왔어? 왔었다가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대서 일찍 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일단 연락은 해놔. 제가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뭐 이게 뭐 1, 20분 늦는 거면서 그래 뭐 원일이다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30분은 약간 살짝 선 넘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저랑 카톡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빨리 와라. 복잡하지 않다. 뭐 길게 말하냐. 안 봤네. 사실 이제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약간 그런 거거든.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뭐 좀 불편하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얘기라서 덜 중요하긴 합니다. 괜찮아.
근데 그래도 새로운 내용 우리 순열 가족 여기 이제 그 2학년 내용을 시작할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지금 1학년 내용 리뷰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너희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쌤이랑 풍요가 통계를 진행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쌤의 표현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좀 있어. 자,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빼기 나누기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 맞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더하기부터. 자, 합의 법칙은 이제 사건 A가 이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씁시다. 글자 세 글자 안 쓴다고 말했어. 않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더하기 N이다. 잘못 썼네. MA 더하기 MB. 자, 이게 합의 법칙이거든. 쌤이 약간 다르게 썼는데 그냥 집합을 배우기 전과 집합을 배우고 나서가 약간 달라질 필요가 있거든.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똑같이 저 주사의 한계를 그대로 활용합시다. 우리가 지금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뭐래? A라고 했지. 그 다음에 4의 배수 V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B는 뭘 원소로 가져? 4만을 원소로 가지겠지. 그러면 아까 A가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내가 시행을 했을 때 A의 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A가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니?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저기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잖아, 맞지?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A 더하기 NB. 근데 아까 경우의 수는 여기다 뭐라고 썼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A 또는 B는 뭐야? 사건은 뭐라고 했지 아까? 집합이야? 집합 A 또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뭐 어떻게 써야 돼, 기호를? 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N A 합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원래 그렇게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NA 더하기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 근데 여기 가정이 뭐지? A와 B가 동시에 하지 않는데, 근데 동시에 하지 않는 게 뭐 해야 한다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뭐야? 세 글자로? 서로? 소. 여기서는 배반사 부른 거지. 근데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굳이 우리가 그 표현을 일일이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A, B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가 0이라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 효면 안녕? 괜찮아, 너가 꼴등이 아니야. 야, 진짜. 지금 일어났지. 지금 창동이라는 게 창동이요. 창동이 어디야? 창동까지 갔다고? 버스 타고? 아니 걔가 창동에 살았어. 아, 집이 거기야? 근데 신일 봤어? 네. 좀 빡세다. 너 약간 좋은 학교 먹다. 창동에서 보고. 더 멀리서 간 애들도 있더라고. 좋아? 쌤 학교는 너무 안 좋은 학교라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 좋은 학교 이제 그런 건 부러웠어. 쌤이 이제 고등학교 있지, 대학교 다닐 때 배우려고 동창회 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쌤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쌤 학교를 간 사람이 한 명이야. 나 혼자야. 나 혼자 거기 갔어. 근데 이제 배우려고 동창회로 식당을 빌려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야, 이건 좀 부럽다. 좋은 대학교 가야겠다. 그리고 그 좀 규모 있는 남고 있잖아.
단체 미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고 출신 이제 남학생, 무슨 여고 출신 남학생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미팅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뭐도 안 될 거야. 이게 저런 게 좋구나. 왜냐면 이제 보통 동창회 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모이면서 엮이는 것들이 생기나 봐.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난 다 부럽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야. 약간 좋은 학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됐고, 자, NA 합비는 이제 NA 더하기 NB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런 걸 알고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야. 물론 현우는 뭐 어쩔 수 없지.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맞지? 들으면 알면 좋고 모르면 조금 아쉽고 정도야. 해봅시다.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식을 써놓은 거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식을 써놓은 거잖아, 맞지? 근데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식이 이게 더 기본식이 아니야? 맞지? 얘가 훨씬 더 근본이잖아.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지금 사실 실제로는 이 식이 합의 법칙이거든. 이 식이 합의 법칙이거든. 그치? 왜 저기에다가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없을 리가 없어,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치? 자, 그럼 좀 생활해보자. 일단 이제 그 전에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어쨌든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때 문제에서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 라는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어쨌든 합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사인이야. 오케이?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각각 구해서 더 하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여기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라고? 교집합의 원소가 있다는 뜻이라고.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각각 구해서 다 하면 되는 거야. n의 합비를 구하시고 그러면 3 더하기 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3 이상의 홀수가 C라고 하기 뭐지? 3의 배수가 C라고 하게 되면 C는 3, 6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 A 또는 C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풀어, 밑에 것처럼 풀어야 되는 거지. A 구하고 C 구하고 교집합 빼고. 괜찮니? 그럼 또 그냥 이 정도로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에서 A 또는 B 나오면 현호야 어떻다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각각 거기서 하면 돼. 3 더하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A 또는 C를 물으면 어떻게 돼?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있네. A 있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구하고 뭘 뺀다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 뺀다고.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지금 왜 얘가 합의 법칙이 되었을까? 사실 이 합의 법칙이 생각해보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엄청 거창하잖아. 너희 생각해봐. 법칙이라는 말이 덜 중요한 거에부터 중요한 거에부터. 그럼 과학에 생각해보면 과학에 법칙이라는 단어 붙으면 보통 뭐야? 거의 최고 레벨이야. 맞지? 그 경우의 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합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자잘하게 쓰이잖아, 맞지? 사실 합의 법칙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야. 합의 법칙의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뭐 영어로 써서 그렇긴 한데 케이스입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자면 경우나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주어져. 근데 그 복잡한 문제를 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고? 쪼개자. 근데 합의 법칙의 의미는 쪼갤 때 겹치지 않는 작은 여러 개의 문제로 쪼개서 풀겠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쪼갰는데 여기 특정한 이 경우가 여기도 들었고 저기도 들었으면 어때야 돼? 그걸 여러 번 계산해야 되잖아, 맞지? 내 애초에 쪼갤 때 겹치지 않는 작은 여러 개의 문제 쪼개면 어떻게 돼? 그냥 각각 구해서 더 하면 되잖아, 맞지? 그게 사실 합의 법칙의 본질적인 아이디어야. 약간 각계격파?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따로따로 붙들어 팬다는 얘기지. 초등학생 한 5명이 이제 유엔한테 덤비는 거야. 유엔 이길 수 있어 없어? 요새 초등학생 5명은 좀 빡셀 수도 있거든. 근데 1등으로부터 무조건 이기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안 초등학생인데 맞지. 각오가 있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작은 문제 하나하나로 쪼개가지고 각각 두드려서 이기겠다 이런 뜻인 거지. 괜찮지? 근데 그게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생각해봐. 너희 경우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지? 어떻게? 어려우면 막 기반한 발상을 푸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우 나눠서 각각 풀어서 더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그래.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학업의 법칙의 본질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까지 법칙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붙게 된 거야 사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뭐 다음 페이지에 그걸 적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학업의 법칙은 n 더하기 n인가라고 이제 설명이라고 써놨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포즈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또 말이 거창한데 봅시다. 그러니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A랑 B랑 이런 상황인데 이제 A 또는 B가 이런 경우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를 성실하게 NA 구하고 NB 하게 되면 뭐가 생겨? 중복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야. 포함 일단 다 더해. 그리고 중복되는 걸 뭐 하자고? 그치. 그렇게 하자니. 이게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수학자들이 붙인 공식적인 이름이 알았지. 다만 그걸 원래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 맞지? 포제의 원리 혹은 포배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포배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포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마음 이해하지. 포배.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거의 한 20%, 30%는 포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쌤 봤을 때 겪어보니까. 같은 이유로 사실 너희 생각보다 이거 잘 못 쓴다.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다 더하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도 여기 두 번 더하고 여기 두 번 더하고 여기 두 번 더하고 여기만 세 번 더하잖아, 맞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랑 따로 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통으로 빼는 거지. NA 교비 빼고 N 비교시 빼고 C교A 빼는 거다. 그리고 다시 뭐해? 더하기 A교 비교시 하면, 왜냐면 이제 이렇게 빼게 되면 요 가운데만 세 번 빼잖아, 맞지? 여기 세 번 더 했는데 세 번 빼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져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주면 정확히 경우의 수를 다 세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포함, 배제, 포함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 4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4개 더하고 둘씩 짝지어서 빼고 셋씩 짝지어서 더하고 4개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타이틀이 붙을 때는 또 이게 또 거창한 단어잖아, 맞지? 무한 확장 가능한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이게 이제 하부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근데 사실 쌤이 봤을 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그래 쌤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나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가 제일 좋습니다. 경험이.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울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호흡의 법칙. 자, 호흡의 법칙이 뭐냐면 사건 A가 고부의 법칙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곱집합이라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는 집합을 정리해야 되거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수 형태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A와 B가 연이어 잇따라 그리고 동시에. 근데 이 동시에와 저 동시에가 달라서 교과서에서 이제 여기서 동시에를 쓰고 여기서 동시에를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동시에 지금 다 없어졌어. 문제집들에서 좀 특히 오래된 문제집들 있잖아. 그게 좀 남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이게 곱의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그 1학년 때 문제 풀 때 문제 대부분 거의 곱하기로 풀지 않나? 세는 경우가 오히려 거의 없잖아. 다 곱하기로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곱하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순열 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곱하기가 축약된 거거든. 사실은 공식화돼서. 자, 그럼 이제 이야기 해봅시다. 일단 저기 하벨 법칙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하라는 사인은 어디 있지? 곱해서 구하라는 사인.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쌤이 티셔츠가 4번 있어. 8주 당연히 이제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현우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근데 힘들어 보여. 눈이 빨개. 울었니? 자, 어쨌든 몇 시부터 수업 들었어? 한 10시. 어? 10시부터 지금 수업, 그러니까 10시부터 뭐 들었어? 영어 다른 뭔 소리야? 영어나 어. 숙제 있어요. 숙제. 아, 숙제했어? 네. 현우는 근데 멀쩡한데? 현우는? 저 2시부터. 2시부터 10시고 쟤는 10시부터 10시라서 더 빡센 건가? 유현이는 놀았지? 아니, 넌 뭐 했는데? 저 오늘 새벽 새면서 응. 오늘 아침에 있을 그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있는 그 영어 수업 준비했고요. 지금 잠 못 자긴 했는데 그 끝나고 2시간 자고 2시에 그 화학 수업 들으러 와서 네, 듣고 일로 온 거야, 너? 네. 고생이 많다. 근데 오늘 저녁도 못 잘 수도 있어요. 왜? 국어 숙제도 많아가지고. 아니 이번에 방학에 이도를 다니면서 숙제 안 밀리게 해야지 했는데 수학 로그를 푸는데 한 페이지에 30분씩 걸려가지고 그 이도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수학 끝냈다가 지금 방학이라고 이면 숙제들도 다 많이 내주셔서 고생이 많다. 수학은 근데 약간 그 효율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 어쩔 수 없지. 너가 대수를 한 번도 안 했었지? 여름방학 때 한 번 하지 않았나?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로그랑 지수 아무래도 잘 안 붙어? 수능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그런 거는 학원에서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긴 해. 여튼 일단 진행합시다. 그냥 근데 현우가 아까 눈이 새빨갛거든. 지금도 아까 비볐나? 지금 안 빨갛. 현우가 눈이 빨개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현우 고생이 많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빨개. 이 자식. 그러니까 자 여튼 봅시다. 자 바지가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세 벌이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이 워딩은 사실 수용도 워딩이거든. 수용도를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어. 그럼 바지를 몇 가지 할 수 있지? 검은색, 회색, 흰색 이렇게 수용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수용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내가 이 빨간색 각각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주황색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에 대해서 또 세 가지. 그 초록색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지. 즉 A가 일어나는 각각에 대해서 M가지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모두 뭐로? N가지인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지? 동시에 이렇게 입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쌤은 아니야. 어쨌든 쌤은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동시에 할까 완전히?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 그냥 옷을 입는다라고 한 번 시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의를 입는 시행과 하의를 입는 시행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이제 동시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에랑은 좀 다른 얘기야. 근데 이제 저 동시에는 조금 더 명확한데 이 동시에는 약간 이제 불명확해서 이 표현이 오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잘 안 쓰는 지향하는 표현이 된 거야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 상위 입고 하위 입거나 하위 입고 상위 입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뭐라는 얘기야? 곱하세요라는 사인이야. 이제 이걸 실전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곱해서 경우수를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너네들 수업할 때 뭐하고 이런 표현을 자주 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곱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거야.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거지?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는다. 그럼 뭐 한다? 곱한다.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는다. 그러면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너희가 스스로 곱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곱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연산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이 상황이 뭐뭐하고 뭐뭐 하는 걸로 연결되잖아. 그럼 곱의 법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곱해도 된다는 어디에 있어? 곱해도 된다. 사실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쌤이 찾아줘야지.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가지로 일정할 때 곱해도 된다. 오케이. 거기 써놨지 쌤이. 곱의 법칙에 써놨어. 곱의 법칙에 일정할 때 뭐 하세요? 곱해도 된다. 근데 일정하지 않으면 뭐 하래? 경우를 안 넣을 거야. 봐봐. 내가 빨간색 바지랑 주황색 바지를 입었을 때는 흰색을 안 입겠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빨간색에 대해서는 몇 가지야? 2가지지 바지가. 근데 노란색에 대해서는 바지가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럼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곱하기로 풀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되겠지. 2가지 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전체에서 문제에서 예외를 빼는 거거든. 가끔 우리 그렇잖아. 문제에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일 3개를 뭐 2명한테 나눠주는데 적어도 1명당 1개씩은 받아야 돼. 이런 조건 있잖아. 그러면 하나도 못 받는 거 어떻게 준대?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경우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예외를 빼래. 전체는 뭐지? 4 곱하기 3이지. 예외는 뭐야? 빨간색, 주황색을 입었는데 흰색을 입어버린 거야.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것만 빼버리면 나머지 다 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써. 괜찮아? 두 번째는 뭐야? 빨간색, 주황색을 입거나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을 입거나. 오케이? 그럼 빨간색, 주황색을 입었을 때는 바지가 몇 가지 가능해? 2가지가 가능하지. 노란색, 초록색을 입었을 때는 3가지가 가능하지. 그리고 다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뭐 쌤이 지금 쉬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논리는 매우 중요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하여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하다면 곱의 법칙을 구하고, 일정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제 전체에서 그 예외가 되는 상황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풀겠다는 거지. 괜찮니? 이게 곱의 법칙의 사실 본질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그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은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각각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페이지에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뺄셈, 사칙 연산 중에 세 번째 뺄셈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이 뺄셈은 사실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중복 제거예요. 중복 제거를 우리가 언제서 제일 많이 보게 되냐면 아까 봤다시피 여기 포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단수.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여기 A 경우의 수 구하고 B 경우의 수 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동시에 들어간 걸 두 번 세게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왜 준비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합집합 사건의 제곱의 수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중복 제거를 위해서 뺄셈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저기서 봤던 것처럼 예외를 없애는 거예요. 예외.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빨간색 주황색 같은 데 흰색은 입지 않는데 저런 예외를 제거하기 위해서 뺄셈을 쓰는 거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오와 같은 여사건 처리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뺄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뺄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나눗셈을 사용합니다. 나눗셈. 자, 여기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쌤한테 쌤도 들은 용어인데 나는 간지가 나서 써보고 있습니다. 순서 해석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지? 선생님 그 쌤 용어를 잘못.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데 역시 약간 다르더라고. 용어를 간지나게 만들더라고. 고민을 많이 하라고 용어를. 순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거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복 제거라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새우깡 이 4개 있어. 새우깡. 꼬북칩이 꼬 이렇게 4개 있어. 꽃게랑이 꽃. 쌤이 좋아하는 과자들이야. 글씨는 못 써. 왜 이렇게 어려운 글씨만 골랐어? 꽃게랑 이렇게 있어. 여기가 괜찮지? 글씨가 개판인데 괜찮아?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과자가 몇 종류 있지? 3종류 있지. 근데 이걸 보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전체 몇 개지 지금? 12개 있잖아, 맞지? 근데 그 중에서 같은 것들이 모두 몇 개씩 있어. 모두 4개씩 있잖아. 그러면 뭐로 나눠주는데? 4로 나누면 3종류가 남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같은 걸로 간주하는 게, 생각해봐. 우리 과자 봉지 다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과자 봉지들을 모두 뭘로 간주하는 거야?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럼 같은 걸로 간주한 게 4개씩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기 4를 해주면 뭐만 남아? 서로 다른 개수만 남는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약간 가볍게 예를 든 거고, 왜냐면 이게 좀 직관적이라서 이걸로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A, B, C, D 5명 있어. 5명 있어. 근데 이 5명을 가지고 내가 대표 2명을 뽑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졸리면 서서 들어. 알았지? 오케이. 진짜 졸리면 에이, 사실 몰라도 상관없거든. 나중에 쌤이 말할 때 그냥 약간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받아들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가 봐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 근데 문제가 안 생겨.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약간의 그 애매함, 미묘한 그런 그 헷갈림 이런 게 생겨. 되나? 쌤이 된다고 하니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계속.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긴 해. 그런 말이 중요한 거고. 어쨌든 더 봅시다. 2명의 대표를 뽑을 거거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명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명이야? 4명. 5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가 들어가고 B가 뽑힌 거나 대표 2명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둘의 자격은 뭐해? 똑같은 동등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A 뽑고 B 뽑거나 B 뽑고 A 뽑으면 어때?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모두 몇 개씩 생겨?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2개씩 생기잖아, 맞지? 나누기 뭐 해주면 돼? 일을 해주면 뭐만 남아? 서로 다른 경우만 남는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야. 다 똑같은, 그러니까 중복이 전부 다, 여기는 특정한 개수의 중복이 있으면 그 중복을 제거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는 모든 중복의 개수가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나누기로 한 방에 탁 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지? 근데 여기 조금 더 이제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여기다가 사람을 2명 세울 거야. 그리고 그 2명이 대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뽑히고 두 번째 뽑힐 거 아니었지? 근데 대표 2명한테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순서가 생겼는데
순서를 없애주려면 그 대상, 뽑힌 그 대상을 배열한 방수로 나누어 주면 순서가 사라져. 그래서 5 곱하기 4인데 우리 몇 명 배열했다고? 2명을 배열했잖아요. 2명 배열한 방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뽑을 때 생긴 순서가 사라진다고 해서 순서의 희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결국은 뭐하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 똑같은 얘기, 완전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자, 여튼 여기까지가 뭐야? 사칙 연산의 사용이야. 사칙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일수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잘하는 게 어쨌든 기본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기본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아 이제 아니군요. 아직 1학년 거군요. 순열하고 조합인데 한번 해봅니다. 승민이 언제 오지? 수업 끝나고 올려나? 이거 좀 지나갔는데. 내가 창독이면은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나? 그렇다고 듣긴 했는데 방금 이랬다 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분 준비해서. 영상이 있으니까. 순열부터 순열. 순열은 이제 그냥 이런 거지. 서로 다른 N기에서 R계를 순서 있게 배우는 거야. 순서 있게 배워. 자, 이게 이제 순열이고 우리가 순열의 수는 이제 경우의 수를 가리키는 거야. 얘를 이제 NPR이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 가서 N-R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유연이가 기억 못하고 있는 표정으로 쌤을 쳐다봤는데 기억 못하고 어쩔 수 없지. 봐. 원래 이제 그 7명 중에 7명 중 3명을 배열하래. 그럼 어떻게 풀지? 자리가 3자리가 생길 거 아니었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7명, 6명, 5명 이렇게 되겠지. 얘는 7P3이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7개를 뭐부터 시작해서? 7부터 시작해서? 아니 7개를 아니지. 3자리를 7부터 시작해서 이제 3번 곱하라는 얘기잖아. 차례들이 줄여가면서 7 곱하기 9 곱하기 5가 된 거잖아.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이 NPR이라는 친구는 뭐야? NPR이라는 친구는 N부터 1이 줄여가면서 R개 곱하라는 뜻이야. 여기가 R개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좀 이상한데? 정말 맞아? 사실 맞아. 근데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여기는 N 빼기 얼마야? 0이야. 얘는 N 빼기 1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N 빼기 R 빼기 1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저기 N 빼기 R 빼기 1보다 1 작은 수가 누구지? 저거보다 1 작은 수. 요거보다 1 작은 수가 누구야? N 빼기란 건 N 빼기 R이잖아, 맞지? 그리고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분자에 뭐라고 쓴 거야? 지금 이 녹색으로 쓴 걸 곱했잖아, 맞지? 나누기 다시 써주게 되면 어떻게 돼? 써주게 되면 처음 식가 어때? 약분되는 거 똑같잖아, 맞지? 그럼 저 식을 다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다시 정리하면 n-r 팩토에 n 팩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순열의 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괜찮아? 자,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성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n 팩토리얼이라는 친구는 이제 npn을 가리키는 기호지. 그래서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속하기를 0팩은 1이고 1팩도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np0도
도 1이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1 1인 건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고 0 1인 거랑 np형이 1인 건 약속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붙는 것도 경우수 3개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한 가지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질들이 있는데 이 성질들은 사실 이제 그냥 내신에서 그 증명할 때 빈칸 치우는 정도로 고1 때 나오고 고2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쌤도 사실 안 외우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류용이라고 뭐라고 써놨어? 개인 쓴거 어? 아니 그건 넘어가자고. 그거는 요것만 알고 있지. 요거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계산에서도 가끔 나오고 고2 계산에서도 가끔 나오거든. 확통에서도 요 계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외 밑에 거 이제 성질은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중류용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 이건 다 잘 알고 있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우연히 잘해? 네. 해볼까? 그럼 이제 A, B, C, D, F 몇 명이죠? 그러면? 네. G까지 가죠. G까지 7명 있어. 7명. 자 이때 7명 중에서 와 현우야 너무 힘들지. 나중에 승리를 딱 보고 싶다. 자 어쨌든 근데 조합까지만 하고 싶다. 조합까지만.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5분에서 10분 하면 끝납니다. 왜냐면 쌤은 사칙연산을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순열조합은 오히려 덜 부담스럽게 느낄 것 같은데 너희들이? 혹시 C랑 P랑 많이 헷갈리나? 뭐라고? C랑 P랑? B가 C랑 P랑 조합이랑 순열이 많이 헷갈려? 아니요. 헷갈리면 사실 쌤도 모르겠다. 알았지? 나는 CP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쨌든 봅시다. 이웃한다 나오면 어떻게 알았어? 만약 A, B, C 3명이 이웃한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은 이 3명을 한 명 취급하고 총 5명을 먼저 변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3명끼리 이제 변화함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괜찮니?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했었지? 만약 A, B, C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3명을 다 두고. 아니지, 거꾸로.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야. 그렇죠, 맞죠. 이웃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야. 4명 배는 몇 가지야? 하나, 4팩이죠. 5, 오케이? 그럼 그 사이 자리에 몇 군데 있어? 5군데 있잖아. 5자리의 몇 명 배열? 3명 배열. 이렇게 하는 게 이웃하지 않는다를 처리하는 방법이야. 괜찮니? 물론 이제 다르게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얘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방법을 훨씬 잘해야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할게, 조합. 사실 순열보다는 조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조합이 훨씬 더 이제 그 뭐랄까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거든. 저희 세우지는 조합만 쓴다고 하시죠, 그래, 항상. 그건 P 뭐. 같은 거 쓰지 않는다고. 근데 쌤은 그렇게 생각해. 이제 고수는 연장을 가르쳐요. C든 P든 뭔 상관이야.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지. 이렇게. 사실 그런 걸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고집, 자기 그 생각이 생긴 거야. 내가 까버렸네. 괜찮아. 그 쌤은 좀 까도 돼. 진짜. 너희들이 따라온대? 확정됐어? 아니 아직 몰라? 근데 저희 그냥 3년 내내 따라 올라오신다고 하셨는데 초에 담당 쌤이 안 되길 바라지 않지? 학기 초엔 그런 얘기를 담당 쌤이 안 되길 바라자 진짜. 너희 막판에 진도 어떻게 나갔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한 일주일 전에도 아직 뭐 함수 어쩌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도 저희 기억 하니까 되는데요. 하루에 그냥 몇 페이지씩 쭉쭉 나가서 여튼 대단한 사람이 맞지. 그냥 자기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맞지? 아직 합시다.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행위에서 R개를 뽑는 를 우리가 조합을 그러니까 뭐만 해? 뽑기만 배열은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걸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건 맞아.
왜냐면 저거는 이제 뽑고 자동 배열이 돼버리니까 묶여버린단 말이야. 훨씬 제약 조건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뽑기만 하니까 배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스텝을 또 따로 밟을 수 있다는 거지. 조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배열한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수. 조합의 수는 이제 NCR이라고 쓸 거고, 얘는 이제 N 곱하기 그냥 이렇게 씁니다. R팩분의 NPR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R팩, 아까 우리 순열의 수가 N-R팩분의 NPR이었으니까 고쳐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조합의 수는 조금 더 외워야 됩니다. 이게 그 확률과 통계에서도 조합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에 속하거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질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까 쌤이 순열에서는 이제 이것만 알면 굳이 이런 이제 특수한 성질들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조합은 아니야. 조합은 사실 다 아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NC0이랑 NCN은 1입니다. 알고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NC1이랑 NCN-1은 N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R이랑 NCN-R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원래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더해서 N이 되면 이제 같은 거잖아, 맞지? 합이 N이 되면 조합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7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92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 성질을 이야기해보면 이게 사실 이제 외워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쌤은 외우고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서 예제로만 나와야 되거든. 다음을 증명하시고가. 그 말은 개념이란 얘기야,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 알았지?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을 안 나왔냐? 안 나왔어. 최소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나올 때는 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 빈칸 문제들 있잖아. 거기서 그 정리되는 과정을 일부러 나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써주는 과정이 많아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좀 덜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긴 할까. 최소한 이거에 대한 이미지라도 나중에 이제 3D 있을 겁니다, 선생님. 자, 그다음 네 번째로 NCR는 N-1CR-1 더하기 N-1CR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저기 쌤이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 제목이 뭐라고 했지? 순열과 조합이라고 했거든. 그 중에서 이제 주제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복 순열이고 두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세 번째가 중복 조합이고 네 번째가 이항 정리야. 얘가 이항 정리의 핵심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차피 알아야 돼.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조합의 성질이야. 자, 그러면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합까지 1학년 과정에 대한 복습이 좀 이루어졌고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2학년 과정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